음, 오늘은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음, 에필로그를 읽겠습니다. 형이 전해준 낡은 수첩 이야기. 음, 이 수첩 속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단번에 바꿔, 바꿔주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일단 듣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다. 음. 형이 전해준 낡은 수첩 이야기. 나는 커다란 과자 상자를 한 손에 들고 쑥스러운 기분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아주머니의 상냥한 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심부름 왔어요. 아,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전에 처음 찾았던 날처럼 아주머니가 현관 앞까지 나와서 나를 맞아주셨다. 상자만 건네고 얼른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다. 잠깐 들어왔다 가지 그러니 좀 전에 시장에서 과일을 사다 놨는데 아주 싱싱하단다. 좀 먹고 가렴. 나는 아주머니를 따라 주섬주섬 안으로 들어갔다. 6개월 전 형이랑 마지막 수업을 한 뒤 처음 와보는 거실이었지만 장식장에 놓인 마이클 조던 사진이랑 햇빛이 잘 드는 포근한 분위기는 똑같았다. 조금 기다리니 아주머니가 여러 가지 과일을 쟁반 가득 담아서 내 탁자 앞에 내려놓으셨다. 형 만나러 우리 집에 자주 왔던 게 벌써 반년 전이지? 시간이 제법 흘렀구나. 그동안 길에서 간간히 볼 때마다 키가 쑥 컸다 싶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의젓해졌구나.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을 붉히다가 곁에 놓아둔 과자 생자가 생각났다. 나는 얼른 과자 상자를 아주머니께 드렸다. 이거 저희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아주 맛있는 쿠키로구나. 우리 집 양반이 참 좋아하는 건데. 잘 먹을게. 고맙구나. 귤을 까서 나에게 건네주시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참, 어머니께 말씀 들었단다.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네.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에 형과 함께했던 수업 이후 나는 조금씩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덩달아 성적도 올랐다. 이번에 본 기말고사 성적은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아, 형 덕분이에요. 그때 형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오른 것도 너만 할 때였어. 여름방학 무렵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며 한동안 외출이 잦더니 그 후로 확 달라졌단다. 그 전에 워낙 집중을 못하던 아이였는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 얼마나 공부를 즐겁게 하던지 나중에는 내가 다 신기해 했었단다. 아주머니의 말씀에 난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형도 여름방학 때 누군가를 만났다고요? 그래, 그랬단다.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빛깔이 고운 사과 껍질을 벗기셨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물었다. 이번 겨울방학 때 형은 안 나오나요? 미국은 이것과 달리 겨울방학이 짧은 모양이더라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곧바로 학교에서 할 일이 많대. 그래서 못 온다는구나.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르신 모양이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와 통화를 했는데 너한테 뭔가 전해줄 게 있다고 했어. 다락방에 두었다고 했는데 올라가 볼래? 아주머니가 커다란 배를 먹기 좋게 자르시는 동안 나는 계단을 올라가 오랜만에 다락방 문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가려니 커다란 창문과 한쪽 벽만 가득 찬 책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걸 가만히 쓰다듬었다. 겨우 반년 전 일인데 어쩐지 아주 오래전 일처럼 아련하게 느껴졌다. 침대 옆에 붙어있는 커다란 그림과 천장에 붙어있는 깃발을 둘러본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위로 손을 뻗었다. 아주머니가 이 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까치발을 하고 팔을 뻗어 더듬으니 작은 상자가 손에 잡혔다. 얄팍하게 쌓인 먼지를 털어낸 뒤 뚜껑을 열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나왔다.
바로 형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던 낡은 수첩이었다. 거기엔 내가 지난 여름방학 때 형에게 배운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가만히 읽어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무척 몰랐는데 지금 보니 거기에 적혀있는 글씨가 형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숙제를 내줄 때 항상 직접 써서 건네줬던 터라 형의 글씨를 잘 알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 수첩을 무척 아끼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내가 낑낑대며 했던 숙제들이 곱게 접힌 채 거기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장 한 장 펼쳐보고 미소를 짓는데 낯익은 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겉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얼른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수첩의 주인인 너에게. 안녕. 그동안 잘 지냈니? 편지를 읽게 될 쯤이면 너는 벌써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벌써 눈치를 챘겠지. 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준 낡은 수첩 속의 글씨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그 누나에게 수첩을 전해받은 뒤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니 나도 잘 믿기지 않아. 그 누나를 처음 만난 곳은 도서관이었어. 나도 그땐 너처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어. 일요일마다 가방 가득 문제집과 참고서를 넣고 도서관에 갔지만 저녁에 집에 올 땐 한숨뿐이었지. 그런데 그 누나가 나한테 말을 건 거야. 그 후로 여름방학 동안 수업을 받았지. 6번의 수업이 모두 끝난 뒤 누나가 나에게 말했어. 아마 이제부터는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될 거야. 6달 뒤에 또 도서관에 다시 만나자. 그때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6개월 후 몰라보게 성적이 오른 나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누나를 만났단다. 누나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낡은 수첩을 나에게 전해주었어. 그러면서 그 수첩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지.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챘겠지만 수첩에 쓰인 글씨는 내 것이 아니야. 난 이 수첩을 몇 년 전에 어떤 언니한테서 받았고 그 언니는 또 어떤 오빠한테서 이 수첩을 받았어. 그리고 그 오빠는 어떤 형한테서 받았고 말이야. 이 수첩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 수첩 속에 있는 삶을 밝혀주는 내용이 가득하다는 건 말이야. 이 수첩 속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단번에 바꿔주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일단 듣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야. 차근차근 바뀌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지. 그 결과가 처음 나타나는데 보통 6달이 걸려. 그래서 6달이 지난 후에 이 수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수첩을 간직하면서 건네줄 사람을 찾게 되지. 자, 이젠 알았지? 이 수첩을 소중하게 간직한 뒤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주도록 해.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누나가 수첩을 건네주고 돌아서려고 할 때 나는 다급하게 누나를 붙잡고 물었어. 누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지요? 수첩을 전해줄 사람 말이에요. 그러자 누나가 빙그레 웃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니까 말이야. 음. 내가 그 수첩을 틈틈이 펼쳐보면서 그 내용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넌 스스로 놀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발견하게 될 거야. 수첩을 건네받을 사람을 말이야. 나는 그 누나의 말을 믿었고 또 몇 년 동안 기다렸어. 버스 정류장에서 너와 마주쳤지. 그날 난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그 누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내 방문 앞에 나타났을 때 누나가 누나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지. 이제 이 수첩은 내 것이야. 몇 년 동안 정들었던 수첩을 건네주려니 좀 서운하긴 하지만 이젠 정말 때가 되었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어. 내 몸과 마음에 수첩 속의 이야기가 스며들어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너와 함께 수업을 하는 동안 무척 행복했어. 넌 잘 몰랐겠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모습이 나한테 다 전해졌거든.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다음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을 거야. 그 수첩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 그날 도서관에서 누나를 만난 것도 말이야. 나중에 내가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 오게 되면 나한테 꼭 들으렴. 그때 내가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어떤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나도 무척 궁금하거든.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렴. 또 만나자. 참, 수첩이 들어있던 상자 뚜껑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을 거야. 그걸 열어보면 재미있는 게 있단다. 나는 낡은 수첩 상자 속에 수첩을 상자 속에 소중하게 넣은 뒤 뚜껑을 살펴보았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안쪽에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떼서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감기무량해졌다. 수첩의 다음 주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업을 받으며 했던 숙제들이 켜켜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음, 나는 봉투를 기울여 숙제들을 꺼냈다. 어떤 건 누렇게 돛집 아래 있었다. 그 숙제를 할 때만 해도 다들 자신이 수첩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6개월 전에 나처럼 말이다. 봉투와 수첩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온 나는 아주머니가 전해주신 배를 다 먹은 뒤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섰다. 아주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환히 웃으며 현관까지 배웅을 해주셨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예요. 그래, 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니? 과자는 잘 전해드렸니?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렸고, 참, 형은 이번 겨울에 한국에 안 온대니? 배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엄마가 호들갑을 떠는데 또 왠지 짜증이 나지 않았다. 나는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네, 잘 전해드렸어요.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형을 떠올렸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수첩을 건네받을 누군가를 생각했다. 갑자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음, 행복한 마음으로 몰입하는 법. 첫째,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본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저는 그 수첩을 직접 받지 못했지만 어두운 책, 이 하버드생 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라는 이 더 좋은 책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결심한 것인데요. 한 달에 10사람에게는 꼭 이 책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테레사 수녀님 같은 또는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함께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와 만나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믿고 보내주신 그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마음으로 몰입하는 법 계속 읽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오늘 책이고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에 또 있네요. 페이지수가. 첫째,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본다. 공부가 지겨워서 책상 앞에 앉기 싫은지, 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통 모르겠는지, 막연하게 불안한데 부모님의 잔소리는 듣기 싫은지, 등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기울여 본다. 둘째, 말을 들었으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맞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해해.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려 준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욕이 생긴다. 이제 이때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해야 해 하는 마음이 말을 무시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후다닥 닫혀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커다란 종이를 꺼내놓고 원하는 걸 적는다. 자신이 바라는 걸 종이 위에 솔직하게 적어본다. 이때 좀 더 큰 목표를 적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 가고 싶은 대학이나 되고 싶은 인물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글도 됐지만 이왕이면 나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멋진 로봇을 만드는 한국 최고의 공학 박사이다라고 구체적이며 이미 실현된 것처럼 글을 쓰는 게 좋다. 아,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을 함께 붙여 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음, 넷째, 잘 보이는 곳에 그 종이를 붙인다. 우리의 뇌는 눈앞에 자주 보이는 것을 이루려는 습성이 있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종이를 붙여 놓으면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그 속의 글과 그림을 자주 쳐다보게 된다. 나는 57kg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백만장자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다. 어, 엑스트라 마일러들을 기르는 굿 티처이다. 다섯째, 마중물을 붓는다. 몰입은 행복한 공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얼마간은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이것을 마중물을 붓는다고 표현한다.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적은 양의 물을 부어 놓는 것처럼 자신이 붙여놓은 종이를 보며 나는 이야기를 마음에 떠올려 보도록 하라. 얼마 뒤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어, 꿈을 가시화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더블 인컴, 토익 900점, 학원 자동화. I am very happy. I'm so lucky. 음. 여섯째, 몰입을 즐긴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고 목표를 보며 나아갈 바를 그리면 책상 위에 놓인 책도 그리 밉지 않게 된다. 가만히 펼쳐서 어느새 스스로 빠져들어 보라. 그 속에서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이 느껴질 것이다. 몰입의 순간은 무척 행복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참고할 책이 저절로 떠오르고 문제가 술술 풀려나간다. 기억할 건 그것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 이 상태가 정말 좋은데 언제 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대신 몰입이 이른 자신을 대견해 하며 마음껏 즐기도록 하라. 그러면 더 자주 몰입이 찾아오게 된다. 일곱째, 자신을 칭찬하라. 몰입에서 깨어나고 나면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도록 한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다니 난 정말 대단해. 혹시 몰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칭찬할 말은 얼마든지 있다. 내가 책상 앞에 30분이나 앉아 있었잖아. 이러다 어느새 책 한 권을 다 보는 게 아니야? 오, 대단한 걸. 처음에 우스꽝스럽게 느껴질지 모른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자.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덟째, 말의 힘을 믿어라. 일본 최고의 기업가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살아남다니 난 참 운이 좋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힘을 발휘한다. 힘이 들 때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중얼거려 보라. 그래, 참 감사한 일이야. 어쨌든 나는 운이 좋아. 그래도 여러 어려운 문제를 두 개나 맞췄잖아? 라고 말이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결국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아홉째, 주변을 정리하라. 풀다만 문제집, 몇 년은 지난 탐구서, 사방에서 사들인 공책, 이제는 쓰지 않는 필기구들, 방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몰입을 하고 싶다면 일단 방 정리부터 시작하라. 사람은 평생 1만 가지의 물건을 주변에 쌓아놓고 지내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얼마 안 된다고
한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도록 해라. 버릴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다. 방이 훤해지면 자신의 마음까지 맑아질 것이다. 열째,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공부가 혼자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평생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든 남을 도울 때 더 큰 에너지를 내는 법이다. 록펠러는 거금을 기부한 뒤 그전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 자신의 공부가 선한 일에 쓰이는 상상을 하라. 공부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버드생 조석과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에필로그, 형이 전해준 낡은 수첩 이야기였습니다. 페이지 186에서 202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될 것 같아요.